자, 앞서 이어서 서남문 득붕이요 동북은 상붕이니 안정하야 기라를 하는 그 말에 마지막 한 번 더 부언 설명을 하고 괴사에 곤께 괴사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빈마 지정이 하는 요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게 서남 득붕을 다시 한번 부언 설명하고, 그래서 서남은 득붕이요 동북은 상붕이니 안정하야 기라리라 하는 데서 서남 득붕, 장남, 중남, 어머니, 소남 요래 있는 것은 전부 음이고, 장녀, 소녀, 장남, 소남, 중남, 부 요거는 전부 양인 동시에 요게는 동북이 되는 것이고, 요게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요쪽에는 서남이 되고 요쪽엔 동북이 된다 이제 요 말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득붕이라고 하는 데에 얻을 득자를 발음으로는 얻을 득자로 표시를 하지만은 실상 내용은 이룰 득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장녀, 중녀, 어머니, 또 소녀가 모두 한테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봉이라 하는 말은, 덕이라 하는 말은, 서로가 이루고 있다. 그래서 외면 표현상 발언은 얻을 덕이지만은 실상 내면상으로는 이룰 덕자, 이루고 있다. 그래, 음은 이루고 있고, 양은 양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서남 득붕으로 서남의 이 음기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고, 여기에는 동북에서 상붕을 하는 상자는 이룰 상자를 서로 도울 상자입니다. 벗이 서로 돕는다.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음이 이쪽으로 동북으로 오면은 상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득붕의 상붕과 득붕에 대한 것은 도표를 보고 이렇게 해서 득붕을 하는구나. 말하자면 장녀, 중녀, 어머니, 소녀 이렇게 서남으로 한테 있는 것이 득붕이다 이 말이고, 그래 이룰 성자로 서로 부흥을 이루고 있다. 또 동북에는 장남과 소남과 중남과 부가 하나를 여기 있다. 요걸 가지고 서남 득붕 동북 상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괴에 대한 명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괴사에 들어와서 보면, 이 괴사에 들어와서 보면은 단화를 했습니다. 단화 대제라, 지제라 고내 원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순 승천이니 고루 재물이 득함무강하며 함홍광대하야 법물이 함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화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이라는 것은 바로 괴사를 단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문왕께서 괴사 지으신 말은 단이라는 글자로, 역시 단이라고 하는 글자도 무슨 말이냐면 괴사 단자입니다. 괴사 단. 단은 묶을 단 하기도 하고, 글을 한테 묶어놨다 이래 묶을 단 하기도 하고, 괴사 단입니다. 그 단화를 하는 것을 괴사를 이제 단자로 표시를 했는데, 그 단화를 한 데서 많은 그 해설을 더 첨가한 걸 부언 설명을 공자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운께 이제 그 괴사 단화로서는 단화 지제라 보는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순 승천이니 고누 재물이 득함무강하며 이렇게 했는데, 단화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단화 지제라 고는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했다.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순 승천이니 한 데까지가 고운께의 원형이한데서 원의 해설이 첫째 한 번 해설됩니다. 말하자면 단화 지제라 고는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순 승천 하는 데까지가 고원의 원에 대한 한 번 해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덕함무강하며 덕함무강, 덕함이라는 더 큰 덕 먹음을 함 없을무 지경강. 그 무강이라는 것은
건의 양을 무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원이 그 건의 양을 먹으면 것이 한량이 없어. 엄청 실이, 말하자면, 이 양의 기운을 내려주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어떠한 경우라도 빼놓지 않고 솔고로 다 역할을 시켜줬다. 그래서 덕함 무광 큰 덕 먹음을 함 없을무 지경강. 그 무광한 덕을 먹어봤다. 무광한 덕 또는 양의 덕을 먹어봤다 말입니다. 그까지가 이제 고원의 원에 대한 두 번째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가서는 이 원해지 형이 있겠죠. 형이 가서는 함홍광대하야 품물이 함령하는 함홍광대 먹음을 함 클홍 빛광 큰데 요거는 한자 해서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맨 먼저 함 먹음을 함 먹음고 뭘 먹음고 양의 그 무광한 기를 먹음고 말이야. 먹음고 크고 그 다음에 빛나고 또 크고 이렇게 함홍광대랑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 엄청나게 그 내용이 크다 이 말. 뭐를 그 건에 무광한 덕을 먹으면 것이 처음에 먹음고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빛나고 또 크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함몽광대하야 이거죠. 또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함몽광대하야 품물이 함령하느니라 한 데까지가 품물. 품수 품만물 품물. 그래서 품물이 함령 다함 편한령. 그럼 품물이라는 게 뭐냐? 품수 품자가 입구자 세역에서는 거기 품수 품자입니다. 그러면 품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각각 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이것이 분류되어 있다면지 안에 그 생명마다 태극은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 품이라 하나하나 개성 뭐 큰 건 큰 것대로 개성 있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개성 있고 요걸 품이라고 합니다. 품물이 함령 품물 그럼 한물이 다 그 개성이 다함 편한 영 다 이 고온의 덕으로 생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다면 품물이 함령하느니라는 것이 이 본계의 괴사의 원다음의 형에 대한 해설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에 하면, 함몽광대하야 품물이 함령하느니라 하는데, 함몽광대하야 품물이 함령까지가 원형 하는데, 형의 해설이 됩니다. 한번 첫째 해설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빛나는 지륜이 행지무광하며 행지무광 빛나는 땅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까 암끝빛 말맞자 빛나라 하는 것은 실상은 뜻이 뭐냐면 흙이다. 흙 빛나는 지류라 땅의 뮤다 지류 빛나는 지륜이 행지무광하며 하는 것은 무한정을 이렇게 뭐 간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한정을 행지무광이라 무한정하게 그 양의 그 빛을 머금고 그걸 갈래기 아니라 다스릴 행자거든요. 무한정 그 양의 빛을 머금고 이 땅이 다스리는 거라. 그래 행지무광이에요. 행지 갈행자를 다스릴 행 땅지 무광이라는 없을무 지경강 무광은 양의 기운을 무광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서 양의 기운을 무한정으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행지무광하며 유순이정이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유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이 갖고 있는 성질이 강함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나태함도 없고 항시 유순한 거라. 성질이 땅에서 유순 행지무광 유순이정이 그 유순하면서도 항상 바른이 이제니까 바른이거든요. 바른이 그래서 유순이정이 군자유행이니라. 군자유행하는 말에 실은 뜻이 없어요. 이건 아무런 뜻이 없는 얘기라는 것을 앞서
회사를 읽을 때에 주문공 선생님이 비지주의 앞에 보면 군자유행은 이거는 빈 글이다, 허구다, 빌서자 걸기구자 이렇게 사놨어요. 이거는 뜻이 없다. 그런 말을 해서 그 때문에 행지무광하는 말까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이 고기에 와가지고 형이 와서 지금 다스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홍광대하야 품물이 함형하느니라 한데, 함형까지가 형이 한 번 해설이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빈 많은 지륜이 행지무광하며 하는 것이, 행지무광하며 유순이정이 아니고 유순이정하니라. 그래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자유행하는 말, 뜻이 없는 말이라. 뜻이, 그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 이 말. 다른 사람은 군자유행을 무한정으로 땅을 지구를 가고 오고 그런 소리, 그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유순이정이, 유순한 정이 무한정으로 이 생명을 말하자면 잘 이렇게 보존하고 또 키우고 이래 하는 것이 땅의 유순함이 그래 하더라. 이런 말로서 형에 해당되는 해설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또 후하면 순하야 특상하리니, 서남 득붕은 내의 유행이요 동북상붕은 내종 유경하리니 안정지길이 응지무광이니라.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에 해당되는 해설이에요. 이 원형 이정에서 이에 해당되는 이 얘기인데, 그래서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후하면 순하야 특상하리니, 선함도 순하면 특상하리니 항상 뜻함을 얻으리니, 뭐가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뒤에 하면, 선하면 양보다가 먼저 하면 미혹하고, 양보다 뒤에 하면 항상 뜻함을 얻을 덕에 이룰 덕제를 아까 보라고 그랬습니다. 뜻함을 이룰 것이니 이 말입니다. 뜻함을 이룰 것이니, 그러면은 선남을 미하여 실도 후하면서 특상하리 안정지길이 응지무광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상대를 한다는 거. 그래야만 이 양이 길을 준 양이 음이 받아가지고 그걸 소생시키고 양이 휘인데 응했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음이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앞서 원하고 형하고 이하다는 이 고원계의 원형 이정 요것이 이제 딱 두 번씩 해석되었습니다. 이제 그래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상활 지세고원이니 군제 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느니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활 지세, 이 땅의 형세가 그걸 가지고 고원이라 하는 것이니, 지세고원이니 군자를 하는 것은 각 효마다 초구도 군자, 유기도 군자, 구삼도 군자, 육사도 군자, 호칭을 군자라고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으면 용어가 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왕이라 그러지요. 또 왕비를 가지고 후라 그러지요. 그런데 후를 자칭할 때, 말하자면 왕비가 자기 존재를 자기가 자칭할 때는 소부라고 해요. 소부, 또 때로 소군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듯이 여기 지금 고원후 재물이 득하무감 상활 지세 고원이니 군자하는 군제하는 말, 군제하는 그 말이 자칭 고원이면 고원, 건이면 건, 산수 모이면 봉, 다 고에는 상활에는 다 군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수 몽교에 가서도 산하 출천이 몽이니 군자 이하야 과행함이 육덕하는, 다 괴마다 상활에는 군자가라는 호칭을 다 쓰는 것이, 그것이 양계가 됐든 음계가 됐든 군자를 호칭한다 이 말입니다. 고려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활의 고원계 상활에서 상활 시세 고진이 땅의 모양새,
땅의 모양생이가 호칭을 고원이라고 이름을 말하죠. 고원이라 하여서니 고원이니 군대에 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느니라. 후덕. 그러면 두터운 덕으로 실을제 만물물 고원이 그 덕으로 만물을 실었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고원후 재물이 득함광하며 한몽광대야 풍물이 함량하느니라. 그 말에 그대로 이렇게 이 상말에 옮겨 놓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원후 재물 땅이 두터운 데서 만물을 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효에 들어가죠. 효에 들어가면 역시 보시는 방법은 맨 먼저 회명을 보고, 그 다음에 괴사를 보고, 그 다음에 단사를 보고, 그 다음에 상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사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괴 내용으로 또 이제 내혹괴, 외혹괴, 착종괴, 도전괴, 배합괴, 항상 10개, 이 10개는 빼놓지 말고 순서로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래 해설을 해 나가야만 그런 대로 이 주역에 사는 학문에 자연 그 오묘한 진리에 하소나마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초유,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육, 앞서 건교는 초구, 구이, 구삼, 구사구, 상구해점 여기 이제 초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초육에 대한 것을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초육은 글로서는 어떻게 드러내면 초육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느니라. 초육은 이상, 발벌이, 서리상, 굳을견, 어림빙. 초육은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이 초육은 이상겸빙이니 초육은 이상겸빙. 그래 밟으면 서리가 된다. 왜 여기에서 초육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느니라 했느냐 말. 어떻게 해서 여기 서리 상자가 나오고 얼음빙자가 나오고 이런 말들이 이 초육에서 나왔느냐. 이런 것이 바로 앞서서 건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괴를 볼 때 핵심을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고음기의 초육에서 초육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는 이상, 이 발벌이 서리상, 굳을견, 얼음병, 이루어지자, 굳은 얼음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얼음빙자, 서리상자, 이 두 글자가 어떻게 해서 여기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앞서 이런 말 했습니다. 그 건괴가 다 변하면은 고음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고음괴가 되면은 그것을 계절로 10월 달에 해당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월 달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서리가 오지요. 또, 이 지형상으로 높은 데는 또 얼음도 얼지요. 그러니까 이 괴 전체를 우선 먼저 의미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때 괴인가? 그러면은 10월달 괴라고 하면은 이 초육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10월달은 초순에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이치가 되겠죠. 그러면 초육은 이상하면 겸빙이 지하는 자, 초육은 서리를 덜면 굳은 얼음으로 되는 자. 그러면 그 설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봐야 됩니까? 나쁜 쪽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일부 하면 5월 비상이다. 이런 말. 일부 한 여인이 원망을 먹은 그 자태가 5월 달에 설이 오는 거와 같이 무섭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설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데 상스러운데 들지 못하는 하나의 호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육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변빙이 되면 굳은 얼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 안 좋은 현상은 기정사실화 해놓고도 우선 이 왜 설이가 여기서 오고 굳은 얼음이 언락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괴가 고음괴가 되기 때문에 이 고음괴는 10월달에 되니까
10월 초순대에도 설이 올 수 있고 이런 어림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으로서 한번 해설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육은 이상하면 견병이 지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형상으로서는 초육이 동하면은 뭐가 됩니까? 초구가 되죠. 초구가. 그런데 이 건교의 초구에서는 아주 우리가 좋은 징조를 많이 평가했죠. 뭐 참 인간사로서는 참 그 위대하신 순임금에다 비교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이 곤때에 와서 초육은 그렇게 위대한 쪽으로 말을 안 흐르고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나 자연으로서나 해서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뜻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육이 동의에 초구가 됐을 때에 이 그 괴 전체를 보면 무슨 괴가 되느냐. 그러면 요렇게 뛰면 요 소성괴로 초육이 초구가 됐으니 중진내괴가 되고, 외괴는 역시 권삼열이 되고, 전체의 괴명은 지뢰의 복괴가 되고, 지뢰의 복괴. 그 다음 지뢰의 복괴는 언제 끝냐 하면은 11월 달 괴. 11월 달면 10월 달은 좀 더 춥지요. 그러면 얼음도 얼고 서리도 오겠지요. 그래서 호칭을 서리 상자를 붙이고, 이상, 밟을 이 서리 상, 그들 견 얼음빙 이상 하면, 그래서 서리를 받아서 밟아서 굳어지면 지견빙예라, 굳은 얼음으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 첫 괴를, 이 괴가 전체를 두고 보면 고원이라 하는 그 자체가 10월 달이니까 설이 온다는 게 기정사실되고, 또 이 괴가 음이 양을 동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 동했을 때도 또 말하자면은 이 괴 전체를 보면은 계절로 보면 또 11월 달에 해당되는 지뢰의 복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뢰의 복괴가 되면 역시 또 계절로는 동짓달에 되니 얼음도 오고 서리도 오고,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이 괴에서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잠깐 좀 숨을 돌려서 하겠습니다. 예.